이곳은 전주시 덕진구에 위치한 전북대학교 서문거리다. 이 대학에는 한 젊은이를 기억하고 추모할 수 있는 광장이 조성돼 있다. 하지만 그의 후배들은 그를 기억하지 못했다. 혹시 이세종 열사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아니요. 아니요, 모르겠어요. 모릅니다. 이세종 열사요? 잘 모르겠는데 처음 들어보는데. 군부에 의해 무참히 짓밟힌 선배의 희생을, 그리고 그가 떨어진 자리에 생긴 머릿돌에 대한 의미를 그의 후배들은 외면하고 있었다. 그는 언제부터 대한민국의 내일을 걱정하게 된 것일까? 5월 13일부터 전남대 서울 지역 전국 대학생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전두환 물러가라, 계엄 철폐 이제 이런 걸 외치면서 이제 전국적인 이제 시위가 벌어지고, 박정희 정권의 군부 독재가 종식되면서 대한민국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가득 찼던 봄날. 국민들은 신군부 세력의 재등장으로 가장 춥고 아픈 봄날을, 그리고 민주화에 대한 염원과 열망으로 가장 뜨거웠던 봄날을 보내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묵과할 수 없었던 대학생들은 자신의 학업을 제쳐두고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지키기 위해 가두 시위를 전개한다. 혼돈스러운 1980년 5월, 그 중심에 5.18 민주화운동 최초의 희생자 이세종이 있었다. 4월 달은 이제 교내 문제로 주로 하다가 이제 4월 말부터 이제 신군부, 그러니까 전두환 노태우 세력에 이제 대항해서 싸우기로 결의를 모은 상태에서 5월 3일 날 세종이가 찾아왔더라고. 그래서 씩 웃으면서 자기도 해야겠다고. 1959년 김제군 월촌면에서 태어난 이세종은 1978년 전북대학교 농과대학에 입학하게 되지만 이상과 현실의 괴리를 느끼고 휴학을 한다. 그리고 복학한 지 1년 만인 1980년, 계엄 철폐를 외치며 농성을 벌이던 중 계엄군의 군합발에 목숨을 잃는다. 그의 희생은 언제부터 예견된 것일까? 그의 마지막을 추적해본다. 그때 전북대 그 교수 휴일실에 농성장에는 대략 한 50여 명 정도가 농성 중에 있었고, 근데 희선아, 넌 간부잖아. 군인들 때문에 분위기도 안 좋은데 어디 다른 곳으로 피해 있는 게 어때? 여기 나 말고 다른 여학생들도 많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그냥 여기 있을래. 계엄군이 쳐들어오는데도 어쩔 수 없지 뭐. 여학생들 잠자리 그 봐주고 교수 휴일실로 내려온 시간이 11시 45분이었는데 그때 군인들 들어오니까 우리 후문으로 도망치자. 간부들은 도망치자. 그 산으로 도망치자. 그런데 여학생들이 그 당시에 나 말고 6명 있었거든. 그래서 그 여학생들 놓고 나 혼자 나가고 싶지 않다. 그냥 난 여기 있겠다. 그래서 제주도까지 전역으로 군사계엄을 확대한다는, 비상계엄을 확대한다는 조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광주로 가기 전에 근마 공수부대가 전북대로 이렇게 들려서 이렇게 3호사단으로 압송하고 나서 바로 광주로 이렇게 투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광석의 증언에 의하면 12시 거의 다 된 지점에 갑자기 그 정문 쪽에서 막 헤드라이트가 막 트럭이 막 불을 쫙 켜고 수십 대가 밀려 들어오더래. 어서 뛰어. 이제 둘이 튀어나와서 이제 농성장에 학생들한테 세종이고 뛰어다니면서 이제 계엄군이 온다. 이제 응마대 소리를 이제 쳤을 거 아니야. 계엄군이에요! 피하세요! 전부 불을 끄고 대가리 박아! 그리고 이미 일명당 여러 명씩 붙으면서 막 팔목 꺾어서 막 묶는 것은 기본이고, 머리 발로 군합발로 걷어차고. 후세한테 전해야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순간을 똑똑히 봐두었다가 후세한테 전해야지. 순간적으로 그 생각이 들대. 그 총칼을 딱 들이대는데.
계속 그냥 가만히 응시를 했어. 그들에 대해서 뭐 어떤 특별한 감정 없이 그냥 똑똑히 봐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게 건방지게! 그 덕분에 이제 머리를 맞은 것 같아. 나만 이제 타켓이 따로. 근데 그 군인이 오니까 대원군이에요. 도망가세요. 이제 막 그 학생회관 내 방방이 또 흩어져 있는 애들 대원군이에요. 피하세요. 이제 교실 전부 한 군데로 모이라고. 대원군이에요. 피하세요. 그러다가 계단에서 맞닥뜨려 버린 거야. 저 새끼 죽여! 계엄군들이 저 새끼 죽여라, 저 새끼 잡아라도 아니고 저 새끼 죽여라 외치면서 일부는 와서 유광석이를 잡고 패고. 그날 유광석이도 화장실에서 맞는데 자기도 죽는 줄 알았는데 누가 하나가 딱 들지만 야 죽이지 마라. 이게 아마 장교였겠지. 장교가 야 죽이지 마라. 이 말이 떨어졌다는 것은 죽여도 좋다는 얘기였거든. 야, 이 새끼야, 거기서! 저라씨! 그러면서 이세종은 그 아까 얘기했던 마름하실조 3층으로 올라갔는데 결국은 이제 주거 밑에서 남은 것이고. 죽어, 이 새끼야!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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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여버려! 죽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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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 한 명이 학생회관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학생회관 1층에 이제 일종의 당직자라고 해서 이제 학생체 사람들이 이제 근무를 하는데 3시쯤 돼가지고 군인들이 찾아왔대. 군인들 말에 의하면 거기서 매달려 있다 떨어져서 죽었다, 머리가 터져서. 근데 보니까 피가 하나도 없더래. 피가 없다는 건 피를 다 지웠다는 얘기고 거기서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옥상에서 이미 피를 흘렸다는 얘기거든. 그러면서 이세종 열사가 이제 그냥 도피하다 추락했다, 추락사다라고 은폐가 되는 거야. 그 은폐가 장장 19년 동안 진행이 되는 거지. 1980년 5월 19일경 전북신문 어디에도 17일 밤 전북대학교에서 자행된 무력 진압과 이세종의 죽음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군부의 잔인한 은폐가 시작된 것이다. 그렇다면 이세종은 군부의 발표처럼 옥상에서 스스로 추락한 것인가? 당시 부검의였던 이동근 교수의 말을 들어봤다. 직접 사인은 두개강 뇌출혈, 그리고 이제 그 두개강 뇌출혈은 두개골 골절에 의해서 발생한 걸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었죠. 두개골 골절이 내 지금 현재 기억으로 그게 뭐 단순한 선상골절이나 이런 단순 골절이 아니었고 함몰되면서 골절 라인, 골절선이 한두 개가 아니고 골절선이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진 그런 이제 복합골절, 이게 함몰 및 복합골절이 있었어요. 그 당시 이동근 교수가 직접 작성한 사망 진단서다. 그러나 이 진단서에는 사망 원인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그의 죽음에 대한 의문은 나날이 커져만 갔다. 그러던 1993년 이세종의 유공자 관련 보상 심의가 있던 때 이동근 교수는 이세종의 사인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많은 타박상이 존재하고 그 가운데 상당 부분은 추락 이전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이 포함된 의견서였다. 일단 추락하기 전에 아주 여러 외상이 가해졌다는 증거는 사체 곳곳에서 발견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골절의 양상이 단순한, 말하자면 본인이 실수로 추락을 이제 예를 들면 난간에 매달려 있다가 추락을 한다든지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골절의 양상은 아니었죠. 추락 그 자체만 가지고는 일어날 수 없는 여러 외상이 사체에 존재했던 것은 분명하죠. 1985년 전북대 총학생회는 그를 추모하기 위한 기념사업을 계획한다.
그러나 기념사업 중 하나였던 추모 비석 설립은 경찰과 학교의 방해로 무산됐고 그 비석은 열사의 무덤 앞에 강제로 옮겨지게 됐다. 이세종과 어린 시절을 함께한 김준길 씨와 고향을 찾았다. 이게 85년도에 내가 5월 18일 날 이제 기념비를 제작을 했는데 7월 초에 경찰들이 항내로 진입해가지고 기념비를 파버린 거야. 파다가 여기다 갖다 놓은 거야. 이게 이세종 열사 묘자리야. 지금 이제 망월동으로 갔으니까 그대로 파인 자리가 그대로 있잖아. 이게 이제 묘자리인데 아니고 이게 이세종이 집터야. 생가터야 이게. 그런데 이제 세종이 죽고 난 뒤에 세종이 무덤이 여기 있잖아. 부모님들이 날이면 날마다 미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집을 없애버리고 군산 이제 큰형네 집으로 이사를 가신 거야. 여기서 이제 세종이가 태어나서 죽던 그날까지 살던 집이지 여기가. 집터. 이세종 열사는 중학교 때부터 나는 이제 친구인데 굉장히 이제 밝은 친구야. 그러니까 뭐 앞에 나서는 것도 썩 좋아하지도 않고 자기 성실하게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하고 남에게 친절하고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 정말 평범하면서 밝은 친구였다고. 마침내 1998년 10월 이세종은 광주 민주화 관련 보상시무회에서 5.18 유공자로 지정되고 이듬해에 김제선산에 묻혀있던 열사의 시신을 국립 5.18 민주묘지로 옮길 수 있게 됐다. 그렇다면 왜 전북 지역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이들은 뒤늦게야 유공자로 인정받게 된 것일까? 김영삼 정부까지는 광주만의 민주화 운동으로 이렇게 지역적으로 한정지를 한국 민주화 운동의 역사 속에서 조명을 하는 것들을 꺼리고 그리고 그 학살의 어떤 진상, 주범이라고 할 수 있는 군부의 그런 부분들을 가리고 어떻게 보면 시혜적인 차원에서 자꾸 줄이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김영삼 정부까지도 그런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다가 97년도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광주 민주화운동에 대한 그동안의 학계의 요구, 학계의 주장이나 학설들을 대폭적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 광주 일원에만 한정된 민주화운동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80년을 기점으로 해서 민주화운동 전체의 어떤 과정으로 우리 한국사의 어떤 발전 과정으로 조명이 든 거죠. 또한 2000년 5월 12일 당시 순천향대 이민규 교수는 학술 세미나에서 5.18 최초의 무력 진압은 전북대이고 최초의 희생자는 이세종이라고 밝혔다. 비로소 그 희생의 가치를 인정받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아들을 잃고 형님을 잃게 된 가족의 슬픔은 어디에 비할 수 있겠는가. 그의 동생 이세정 씨를 어렵게 만날 수 있었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수업 시간에 담임선생님께 저는 형님이 죽었다고 그런 소식을 접하고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래서 아마 병원에서 경찰에서 집으로 부모님한테 전화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병원에 가서 이제 확인하고 형님을 확인하고 그 이후로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죠. 광주 5.18 민주화운동 묘지로 이장할 때 보니까 제가 확인하니까 이 대퇴부 뼈가 부러지고 그 다음에 두개골이 머리가 개머리판, 총 개머리판 자국이 이렇게 난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김영삼 정권까지 기각됐던 재심 신청서다. 이세종의 어머니가 직접 작성한 이 신청서는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마음을 호소하고 있었다. 한 시대의 민주화를 부르짖으며 비명이 사라진 젊은이의 죽음에 간절하고 애끓는 이 어미의 심정으로 엄숙히 머리 숙여 심사위원님의 선처를 호소합니다.
그러나 심의위원회에서는 광주 민주화운동 발발 이전에 피해를 입었기 때문에 5.18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인한 사망자라 할 수 없다며 신청서를 기각했다. 김영삼 정부부터 계속 노력했죠. 그동안 정부에서 신청을 하라고 할 때 계속 했는데 3번인가 기각되고 4번째 김대중 정부 들어서 그때 드디어 된 거죠. 계엄군이 몰려올 때 다른 사람을 다 대피시키고 다른 사람을 대피시키고 혼자 그런 죽음을 당했다는 데서 정말 형님이 자랑스럽어요. 뒤늦게 민주 열사로 명예를 회복한 이세종의 묘가 있는 국립 5.18 민주묘지다. 민주화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젊은이들의 정신과 그들의 희망이 서려 있는 곳이다. 죽어서도 순탄치 못했던 이세종은 이제 그의 안식처에서 대한민국을 바라본다. 지금의 대한민국에게 그날의 함성은 어떤 의미일까? 어머니, 그날 새날이 올 때까지 두 손에 횃불을 들고 도도히 흐르는 역사의 복판에서 우리 불꽃으로 활활 타오릅니다. 이세종, 그대가 든 횃불로 맞이한 대한민국의 새날을, 그리고 못다 핀 꽃 한 송이로 그대의 심장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고귀한 희생을 민주화의 등불로 영원히 기억할 것이다. 지금도 이 땅에 죽음 또는 죽음과 유사한 그보다 어쩌면 더 비참한 비극적인 모습들이 끊임없이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 같은 것도 이제 좀 있는 것이고, 지금 젊은이들이 갈 곳이 없잖아. 일자리가 없잖아. 그건 그냥 취업을 못했으니까 내 책임이 아니에요. 이건 사회연대 책임이거든. 이 사회 구조가 잘못됐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야. 그게 사실은 지금 대학생들이 자기 개인의 문제로 생각하지 않고 전체가 같이 공동의 문제로 등록금 문제든 취업 문제든 다 같이 뭉쳐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좋아하는 말 중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생각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회의 비판의식을 가지고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속도가 문제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방향을 잘 찾아서 좀 의식 있는 젊은이가 되었으면 간절한 바람입니다.